파수 디지털 인텔리전스 2020 온라인 행사 3주차에 참여해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FDI 온라인 행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2개의 세션이 공개됐고 오늘이 그 마지막 주차인 3주차 시간입니다.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영상 하단에 질문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공개 후 일주일 동안 달린 질문 중에서 베스트 질문 댓글을 선정해 각 세션에 배정되어 있는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발표 세션은 스페로우 장일수 대표의 비대면 시대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개발 환경이 보다 애자일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업무 환경이 점차 뉴 노멀로서 자리 잡고 있어 여러 기업들이 데브옵스 구축 가속화는 물론 데브세곱스 환경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적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베스트 질문 댓글에 선정되시면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일수 대표의 발표에 앞서 FDI 2020 행사를 기념하는 짧은 오프닝 영상으로 마지막 3주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바꿔온 것은 칼이 아니라 펜. 펜은 곧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가 쌓이면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는 가치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상을 위한 파수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스페로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일수입니다.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저희가 기본적인 개발 환경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저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기는 변화들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면 제목에 지금 작게 지금 해시태그로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합이 되고 자동화돼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나 오픈소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담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저희가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기업이나 기관의 현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관문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안에서 보안을 잘 해도 사실은 정보 유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유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금 통계를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면 정보 유출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겼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면 해킹과 결국은 소프트웨어 오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늘거나 가장 많이 나거나 줄지 않고 있다는 추세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약 88%의 비율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추세는 최근 3년을 봐도 웹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고 요즘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리 보안을 강조해도 여전히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보안 유출 사고가 줄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좀 반복되는 사고들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7년에 났는데요. 제가 굳이 이번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보안 약점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의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소송 합의금이 거의 8천억 원에 이를 거라는 그런 지금 최근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보안 사고 하나가 기업 이미지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났던 한 2차례가 났었죠. 보잉사 최대 항공 제작사이고 방산업체입니다. 그래서 737 맥스가 2차례 사고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생기는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참사였다고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라는 거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이 많다고 연일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비대면, 언택트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그걸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안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보안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어떤 보안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가기 위해서 트렌드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 클라우드 사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나라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클라우드라고 해서 지자체나 정부 부처도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지금 클라우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다들 클라우드 사용 딱 생각하시면 가장 걱정하는 게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될까? 보안 문제는 없을까? 아마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간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클라우드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해주는 인증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제품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그런 저희가 업무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사용 편리성과 보안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IoT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4차 산업 되면서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IoT나 이제 자율주행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누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져서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심지어 이제 더더욱이 소프트웨어 비중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센싱된 데이터를 직접 판단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저희 목숨까지도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들 그냥 실제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고 장비에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얼마나 잘 관리가 돼야 되는지 관심을 가질 그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발달 이렇게 하는데요. AI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은 세상이 오고 있죠. 근데 그 반대급부도 지금 있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이렇게 해서 AI를 이용한 공격. 그게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고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AI가 학습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악의적인 샘플을 넣거나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AI가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악의적인 지금 공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간에 지금 사용을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통합이나 연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이에 있는 거는 API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API가 요즘 가장 보안의 홀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로 저희가 이제 API를 제공하기도 하고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는 굉장히 많이 두루두루 사용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보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픈소스입니다. 뒤에서 계속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 오픈소스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특정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오픈소스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통계를 보시면 검사한 코드의 99%가 오픈소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코드 중 75%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그 중에 82%는 4년 동안 고치지도 않고 쓰는 오픈소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오픈소스였지만 지금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82%가 4년 전 오픈소스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픈소스를 쓰면서 편리함과 빠른 개발에 묻혀서 지금 이런 활용 현황이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나타나게 된 코로나가 바꾼 환경의 변화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아까 뭐 사고 사례에도 줌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메신저 같은 슬랙도 있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근무지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은 절반 이상을 하겠다. 트위터는 상시로 이제 재택근무를 돌리겠다. 이런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 당연히 이제 고민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는 뭐 보안의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때 자동화 플랫폼을 어떻게 해서 비대면을 많이 할 수 있을지, 클라우드는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해야지 맞는 걸지, 그리고 어떤 도구까지는 클라우드를 쓸 수 있고 어떤 거는 쓸 수 없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원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중요한 자산은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수년째 이제 개발 환경이 바뀌고 지속되고 있는 대부옵스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그냥 계속 개념적인 얘기만 많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정말 많은 기업들, 기관들에서 데브옵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브옵스는 제공하는 기업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예전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가고 다시 그게 제공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주기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주기로 돌아가고 있고 고객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데브옵스가 필수적으로 지금 구축이 돼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브옵스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 이제 금융 쪽에서도 핀테크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필요해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적시에 지금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데브옵스를 적용하면 신속한 서비스까지는 당연히 뭐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꼭 담보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한다고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안정성, 즉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유기적인 협업이 되기 위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데브옵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한 데브옵스,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데브섹옵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의 조합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 라인업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요. 예. 거기에 제품 중에서도 이제 개발 쪽, 품질 쪽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개발 보안 관련해서는 이제 정적 분석하는 시큐어 코딩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예, 그 부분과 웹 취약점 진단하는 다스트, 그리고 자가 방어하는 RASP. 이 부분은 제가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품질 쪽은 이제 SAQT, 예, 이제 실행 오류 관련된 메모리 오류 이런 것들을 잡아줘서 아까 737 맥스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대비해 주는 게 SAQ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CC는 DB의 정합성, SQL의 정합성을 지금 찾아서 DB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오고 가는지를 미리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테스터는 일반적인 그 단순한 반복되는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RPA라고 하죠. RPA 기능과, 그리고 개발자들이 가장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가 정적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테스트 케이스로 바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서비스 테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로 SCA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오픈 소스를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을 잡아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을 좀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저희 사스 다스트 제품은 이미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큐어 코딩 관련된 교육과 저희 도구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는 저희가 계속 오프라인으로 집합 교육만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진단이나 웹 취약점 진단 관련된 진단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요즘 이제 매니지 서비스, 그래서 기업마다 모든 인력이 다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력이 다 전문가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인력이 그 기업의 지금 보안 취약점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다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 사스 다스트 SAQT 제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지금 나오는 신제품들도 모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제품의 라인업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저희 제품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구성이 돼야 제대로 된 데브옵스, 데브섹옵스, 그리고 비대면, 요즘 같이 빨리 진행되는 개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기 위해서 플랫폼화 해놓은 제품 구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은 일반적인 제품 개발의 과정이죠. 운영까지.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도구가 하나씩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적 분석은 이제 시큐어 코딩 도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구현 단계에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설계 단계에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구현 단계에서 스페로 사스트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픈 소스들이 제대로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안 취약점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스페로 SCA가 구현 단계까지 가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나면 동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합니다. 입력값도 넣어보고 크롤링도 해서 운영될 때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로 동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예, 저희 다스트는 지금 최신 언어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TML5나 AJAX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테스트까지 마치고 나서 운영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가 방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스페로 RASP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처리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과 내부에서 해주는 처리를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공격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시장에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2.0 제품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을 보면 기존에도 이제 각 제품을 단계별로 활용하는 정도는 뭐 일반 기업들 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각각 회사가 다르더라도. 근데 저희는 이걸 저희가 온전히 다 제공을 하고 여기에 스페로 아이허브라는 시큐리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해서 제품 간의 상호작용,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검출력까지 높이고 있고요. 검출력 높일 뿐 아니라 전체 회사의 보안 취약점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위험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과정에 하나하나씩도 들어가고 전체를 아우르는 시큐리티 플랫폼까지 들어간 요 모양이 데브옵스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면 그게 이제 진정한 데브섹옵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데브옵스가 단절 없이 개발과 운영이 한 번에 빠른 시간에 돌아가는데 보안이 이제 거기에 잘 유기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면 보안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진정한 데브섹옵스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중에 오늘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제가 서두 앞쪽에서 말씀드린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거를 저희 스페로 SCA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픈소스 그러면 다 소스 코드에 대한 것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대부분 오픈소스 관리 도구 그러면 소스 코드에 대한 라이센스나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고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개발자들이 사용할 때는 소스 코드에 대한 것만 뿐만이 아니고 바이너리의 집합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갖다 사용합니다. 그거는 소스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까지 분석이 돼야 제대로 된 오픈소스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로 SCA는 소스 코드와 바이너리를 모두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와 바이너리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과 라이센스를 다 관리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지금 저희 제품 라인업에서도 보셨을 텐데 사스트란 제품, 다스트란 제품, SCA, RASP 그리고 인터랙티브 허브 이런 제품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는 카테고리에 다 존재하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했고요. 이것들이 다 한 번에 같이 사용이 돼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설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이제 더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제품들이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저희하고 같은 의견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M&A를 통해서 각 제품들을 다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구성이 되고 같이 판매는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좀 다르고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서 완벽하게 통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제품으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만 완벽한 통합은 안 돼 있고요. 저희 스페로우는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제품 간에 지금 서로 이가 잘 맞물려서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 개발 도구와 같이 돌아가는 거라서 이렇게 잘 맞물려 있을 때 개발 도구들 그리고 CI, CD 도구들과
잘 연동이 될 거고요. 그래서 CI/CD가 추구하는 바에 보안이 문제가 되지 않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스페로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스페로 클라우드는 일단 몇 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 다른 데도 다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마존에 올라가서 지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금 같이 쓰고 있고요. 예,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업에서 협업을 목적으로 아니면 컨설팅을 목적으로 활용할 때 쓰고 있고 아니면 그룹사에서 그룹만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저희 제품을 올려서 그룹이 전사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도 구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아래 레벨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저희 이제 사스트하고 다스트라는 시큐어 코딩 도구하고 웹 취약점 진단이 있습니다. 예, 그 시큐어 코딩 도구는 이제 구현 단계에서 주로 쓰는 거고 아까 테스팅 단계에서는 이제 웹 취약점 동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거를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두 가지를 같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 프로젝트에서는 구현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다시 테스트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구현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고 반복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온프레미스를 쓰고 있다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예, 사스트와 다스트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정책을 해놔서 예, 클라우드를 씀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예, 활용할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사실 제가 뒤에는 이제 재택하고 외부 협업 이렇게 강조를 좀 해놨는데 사실은 요즘 와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게 더 부각이 돼서 강조가 되는 거고 그 전에도 저희 고객사에서도 내부에서는 온프레미스 버전을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외부에 나갈 때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그 양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구조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라우드는 초기 비용이나 관리 리소스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일 거고. 그리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심플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보통 한 타스크 정도가 이제 자동화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뭐 오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쓸 거야. 그리고 자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거야. 뭐 이런 정도는 지부돼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타스크 오토메이션을 벗어나서 이제 플랫폼에서 또 약간의 이제 AI가 들어간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자동화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찾아진 취약점을 자동 분류해 주는 것도 저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AI의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에서 운영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저희 제품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타스크 오토메이션 그리고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AI까지가 반영이 되면 이제 완벽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돼서 업무 자동화가 된다고 지금 같은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자동 수정까지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고객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적용을 하다 보면은 제일 변화 관리가 어려운 게 보안 취약점을 찾고 개발자들한테 수정을 하라 그러면 개발자들은 보안 취약점이 아니라 그러고 또 너무 많이 나온 보안 취약점을 찾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자동 수정까지가 나오면 아마 진정한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비용 절감은 물론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AI까지를 다 통틀어서 실현이 되고 나면 대면 업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비대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보호. 예, 그 중에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소스 코드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형상 관리에 보통 이제 형상 관리에서 소스 코드 관리를 하죠.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그냥 두면 저장도 아무데나 하고 일반인도 다른 사람들도 막 접근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샌드박스에 보관을 합니다.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을 때만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고 타 저장소로 들어가면 다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개발자가 에디팅을 해야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시큐어 에디터를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소스 코드를 암호화된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다시 샌드박스에 넣을 수 있고, 예, 그거는 올라간 소스 코드는 다시 이제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소스 코드의 유출이나 이런 문제는 없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다음 국내 적용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케이스 스터디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국내 사례고 하나는 해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고객사는 제1금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했고요. 예. 우선 구성을 잠깐 보시면 시큐어 코딩 도구도 있고 웹 취약점 도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각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보통 운영하기 전에 이제 각각 제품들을 따로따로 돌려서 필요할 때마다 돌리고 담당자들이 보고서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도구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는 같은 소스나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놓고도 두 번, 세 번 반복된 서로 피드백이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오프라인이나 메일이나 이런 시스템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서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보안 취약점이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절된 도구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시큐어 코딩 도구를 돌려서 나온 보고서로 개발자한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웹 취약점 진단 도구로 찾아서 또 개발자 던져주고 그러면 개발자는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두 번, 세 번 고쳐야 되는 아주 비효율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대부 옵스를 구축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를 다 녹여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정적 분석, 오픈 소스 관리, 동적 분석, 자가 방어 이 모든 제품이 들어갔고요. 예. 거기에 모든 설계 단계 SDLC 과정에 저희 시큐리티 플랫폼을 녹여서 같이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시큐리티 플랫폼에 붙어서 일을 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뭐가 발생했고 조치는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고 이런 모든 보안 취약점 관련된 소스 코드에 대한 품질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다 한 곳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누락될 일도 없고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원격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인 장점이고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요즘처럼 비즈니스 주기가 빠른 세상에서는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적시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도구 간의 연관 정보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고 취약점 통합 관리가 돼서 전사 위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적용 사례 하나 볼 건데요. 해외 적용 사례는 제가 두 개 정도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제 기사를 내서 좀 이슈가 됐던 레퍼런스인데요. 중국 화웨이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POC를 좀 했고요. 여기에는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내부적으로 여러 환경에서 점점 개발 환경도 늘어나고 자체 소스도 증가하고 하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좀 발생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일반적인 지금 글로벌하게 쓰고 있는 환경 말고 자체적인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있게 좀 개발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오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체커를 개발해 줄 수 있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커스텀 체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느냐의 요구가 있었고, 예, 저희가 거기에 POC 하면서 적극 대응을 했던 게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저희가 보안 품질을 다 지원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쪽에서도 POC 하면서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환경을 다 지원하는 기술력을 보고 저희를 선택해 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야사키사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도입 배경을 보면 요즘 아까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듯이 차에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 메이커에서 부품 공급사에 식교 코딩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의 한 일환으로 저희 집 도구를 검토하게 됐고요. 특히 거기에는 이제 서트C를 100% 지원하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서트C 1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구 자체도 자동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ISO 16262가 162 인증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일단 기본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족을 했고, 서트C, 특히 서트C 관련해서는 다른 도구보다 훨씬 더 잘 분석을 하고 결함을 찾아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선정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고객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 사례까지 해서 저희 제품 전체 라인업 그걸 어떻게 구축해야 됐고 구축을 어떤 곳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양한 환경,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즈니스 환경도 바뀌고 개발 방법론도 꾸준히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라는 환경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그동안 말로만 얘기하던 데브옵스를 작년부터 실천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근데 데브옵스 하면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보안. 그래서 시큐리티가 중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브섹옵스라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 고객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이미 데브옵스를 했고 데브섹옵스 검토하고 있고, 아니면 데브섹옵스까지도 벌써 도입을 하신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에서 데브섹옵스까지를 벌써 구축을 하셨거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동영상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바로 데브섹옵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데브섹옵스의 가속화 준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를 참여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포함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베스트 질문 댓글에 당첨되실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금일 두 번째 세션인 Your Digital Twin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